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책에서 아직 초급에 해당하는 기초편에 해당하는 격국론. 그래서 이 격국을 알아야만 사주의 환경을 알 수가 있겠다. 사주의 환경을 이루는 것은 월지이고, 또는 이 격국을 월지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주에서 잡기도 하고, 또는 사주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오행으로 격국을 잡기도 한다 그래요. 이 사주가 천층, 만층, 구만층이듯이 이 격국 또한 합충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 격국도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격국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렵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쉽게 본다면 매우 쉽다 그래요. 이 격국은 각기 일간이 살아가는,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태어난 국가가 어디인가, 미국인가, 영국인가, 또는 뭐 여러 그 국가들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그 나의 환경을 이루는, 내가 살아가는 땅, 그것이 곧 격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의 환경 속에서 사주가 일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월주는 또한 연주라는 환경 속에 월주가 들어가 있고, 월주의 환경 속에 일주가 들어있으며, 일주의 환경 속에 시주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면 연주라 하면 이것은 전 세계 또는 우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월주다 그러면 지구의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환경 속에 일주,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시주는 나와 형제, 자매 또는 자식, 동료, 이 부분을 이루는 그러한 성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관할하는 성분이 시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격국은 사주 명식의 환경을 이루는 월주에서 취하는 사주의 이름이 격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에서 투출된 천간을 일관과 대입하여서 육친의 명칭이 곧 격국이 되고 경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격국이 경명, 사주의 이름, 내 사주의 이름이 격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고, 그래서 내 사주는 하나이지만 이 격국의 명칭은 하나에서 많으면 셋, 다섯 가지도 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자기 편리한 대로 얼마든지 그 격국을 정할 수 있겠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를 누가 만나느냐? 이 아버지의 부인 되는 처가 아버지를 만났다면 남편이라고 그럴 것이고, 자식이라면 아버지라고 그럴 것이고, 또 아빠라고도 하고, 또는 내 친척 형제들이라면 고모부라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는 작은 아버지라고도 할 것이고, 이러한, 나는 하나이지만 그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있듯이 이 격국의 명칭 또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월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일 강한 힘을 보유한 천간이 격국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이 격국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다. 신월에 태어나고 이 신금이 경금, 경신으로 왔다. 그러면 이 경금을 월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월령 이 글자는 사주 8글자 중에 제일 강한 힘을 보유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월령이다. 제일 강하다. 그러면은 이 경신월이라는 이 부분이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격, 간목 입장에서 보면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격, 병화 입장에서 본다면 편재격, 정화 입장에서 본다면 정재격, 무토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음양이 같은 양이기 때문에 식신격, 기토 입장에서 본다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격, 그 다음 이 또 다른 경금이 있어서 본다면 이것은 비경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걸록격, 록격, 월격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그래요. 또는 신금일간이라면 겁재격, 겁탈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임수 입장에서 본다면 편인격,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남자와 같은 성품이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만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때는 편인격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수에서 본다면 음양이 다른 생하는 관계다. 경금은 양간이고 계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상태. 경금에서 계수를 보면 상관이 되고 계수에서 경금을 보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월주는 경신이지만 각기 일간에 따라서 모든 격국이 다르다 그래요. 만약에 경금이 투출하지 않았고 이것을 임신으로 왔다면 그리고 경금이 없고 또는 신금도 없다. 그랬을 때는 이임수가 격국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이임수가 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모든 천간에서 임수 십신에 해당이 되는 십신 성분을 경명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임신으로 왔다고 해도 이 이임수가 한 글자만 있고 허약하다면 이때는 이임수로 격국을 정하지 못한다. 다만 신월에 아무것도 없고 천간경금 또는 천간신금 이 부분이 없고 신금 혼자 월지만 있고 이임신으로 왔다고 해서 이임수가 격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이 이임수에 해수가 한 글자 있거나 자수가 한 글자 있을 때는 격국 명식을 이임수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은 격국 잡는 것이 과히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명식, 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일 강한 힘을 보유한 천간이 격국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만 조심한다면 설령 격국의 이름이 다르다 해도 큰 문제 될 것은 없고 격국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뭐 시비구설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헛소리들이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개의 격국 이름이 구성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성격과 순일하지 못한 삶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격국은 순일해야만 된다. 순일하지 못하다면 조금은 답답해진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고 적당해야 되겠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외격을 제외한 내격을 정하는 방법과 조건들을 살펴보면 월지의 지장간 중 본기의 천간 투출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러나 본기 투출이 없다면 역이나 중기로도 잡을 수 있지만 사주를 대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격국 이름이 된다. 만약 월지에서 천간 투출이 없다면 시주에서 정하기도 하고, 또는 자오 묘유 왕지월에서는 천간 투출이 없어도 그것을 해당 지지 본기로 격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고, 또는 시주에서 격을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합의되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격국에서.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갑인월인데 병오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월과 연지가 합을 했고, 원래는 이 갑목으로 격국을 정해야 되겠지만 인오 합을 하고 갑목생 병화가 되니까 제일 강한 힘을 가진 것은 병화다. 그건 병화로 격국을 정한다. 이 자오묘유에서는 본기인 개수로 격국을 잡을 수가 있으나, 혹 이 개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임자월이라면 이임수로 격국을 잡는다. 또 5월인데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다면 정화로 격국을 잡기도 하고, 병오월이라면 병화로 격국을 잡고, 또는 이 정화가 없고 병화가 있다면 병화로 격국을 잡는다. 묘목과 유금 또한 마찬가지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 그래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또한 살펴보시자고요. 자, 병진년, 병신월, 무자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신금에서 투출된 천간이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이임수가 신금에서 투출이 되었다면 이 이임수로 해서 무토에 편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금에서는 투출한 게 없고 신자 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은 일지자수, 신월, 진년, 그래서 신자진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신자진 진합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유정한 합도 아니다. 그냥 신자진이 있는 유정한 상태의 가합, 가짜의 합이다. 그래서 진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자합을 하고 있다. 그냥 다만 유정하다. 그래서 이 진토생 신금, 신금생 자수, 그래서 모든 기운이 자수에 모이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진신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진신자로 이어져서 모든 힘의 근원들이 자수에 모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병신월이 되어서 병화의 극을 받는 상태, 힘이 약화됐겠죠. 그러나 이 병화가 진토를 생하고 있다. 그리고 진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자수를 생하고, 그러면 자수를 취해서 여기에서 임수가 투출이 됐다면 편제격,
개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정제격 2라고 격국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자수를 그대로 취해서 정제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추출된 천간으로 격국을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시상 간목이 갑인으로 투출을 했다. 간여지동으로 투출을 했다. 그리고 사주의 기운이 보면은 병화, 이 병화생 진토, 진토생 신금, 신금생 자수, 자수생 간목으로 사주의 모든 기운이 이 인목에까지 왔다. 이 인목은 인중병화로 두 개의 병화가 투출이 되었다. 사주가 순환 상생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정제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는 이 간목으로 격국을 정해서 시상 칠살격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 인중의 병화가 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용신의 이름으로 살중용인격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다 그래요. 일평생 큰 일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주 명식이다. 상당히 좋은 명식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화생 진토, 진토생 신금, 신금생 자수, 자수생 인목,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인중병화가 두 개가 투출을 해서 이 신월 병지에 있는 무토가 두 개의 태양이 화창하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 신자진에 모두 또한 모여있다. 자기의 써먹는 인생 무대는 신금이고 그 신금은 자수를 생해서 상당히 길하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들이. 그래서 이처럼 격국 명식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정제격, 시상 칠살격 또는 살중 용인격 또는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신양 용인격. 신약하다. 그래서 인수를 용한다. 그래서 신약 용인격. 또는 시상 칠살이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살중 용인격. 상당히 격국은 이름들이 많지만 살중 용인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용신을 하고 태양이 무토태산에 태양이 화창하다. 그리고 무토태산에 아름드리 거목나무가 서 있고 그 산에는 기암괴석이 있고 그리고 그 산중 계곡에는 물 흐름이 그냥 아주 콸콸콸콸 쏟아진다. 그리고 태양이 밝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일평생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어떠한 대운을 만나도 이러한 사주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순환 상생이 되는 이러한 사주는 일평생 사주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남자 사주에 재물집착과 여자들의 신자진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 바람을 피울 수도 있으나 이것은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정신이 쓸데없이 가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자수의 신자진이 모이지만 이 자중계수의 무토가 합의되어서 무자일주가 되다 보니 매우 재물집착이 강하고 그 재물을 아끼고 전략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색한 성향이다. 그 재물을 모두 내 자식과 내 직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쓴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뭐하고 돈 아까워서 바람도 못 피운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상당히 좋다 그래요. 사주가.
그래서 살중 영인격에 해당이 되고 이 사주에 대한 모든 지금 이야기는 다 드렸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억부의 대상이 신금 월지가 이 신금이 억부의 대상인데 일간보다 강황할 때는 그 격국을 설기하거나 극하는 글자가 시신이 된다. 만약 일간이 격국보다 강할 때는 일간이 억부의 대상이 된다. 사주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천간, 그것이 억부의 대상이고 그것이 격국 명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간이 억부의 대상이 된다면 관성으로 제어하거나 식상으로 설계한다. 이 상기 명식에서는 일간보다 간목이 더욱더 유력함으로 간목이 억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 간목을 설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가 살인상생의 주체가 되고 매우 아름다운 사주로 상당히 길하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 명식을 보시자고요. 경술년, 무술월. 그러면 이 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두 개의 무토가 있고 이 무토가 무술 간여지동으로 왔다. 그리고 또한 당주는 무진일주가 되다 보니 모든 사주의 세력이 무토로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를 비경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견으로는 격국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월에 추출된 천간이 어떤 게 있는가, 이 부분을 보니 이 신금이 신유간여지동으로 신유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토에서 추출된 신금이 간여지동으로 왔으니 시상 상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상관격 상관용인이다 해서 상관용 상관격이라고 격국의 이름을 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비겁군단이, 태양한 비겁군단이 신유 간여지도 신금을 용신을 하기 때문에 이 신금 용신은 밝고 화려한 보석이고, 그 보석이 유금 위에 뱅글뱅글 도는 상이요. 이 신금은 마이크다. 나의 상관으로서 나의 인생 무대 끼를 요 유금 얼음판 위에,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형상이 여기 있는 이 유금을 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음판 위에 쫙 펼쳐진 무대 얼음판에서 이 신금이 마이크를 잡고 뱅글뱅글 돌고 이 유금은 TV 화면에 해당이 되고, 또는 그 뭐라고 그럴까, 제기상이다, 상이다, 또는 술집을 상징하기도 한다. 유흥을 상징하기도 한다. 내 일지 진토가 유궁과 합을 해서 유진 합을 해서 진술충이 되어서 진중 계수 재물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내 자식을 낳고 아내를 만나고 용신이 아내가 된다. 나의 처가 된다. 또는 여자 일주라면 남편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해당 오행 육친이 없고 진중 을목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육친이 없고 이렇게 합이 되어서 용신이 되었을 때는 그 용신으로 남편이나 처성을 삼게 된다. 그래서 이 신금이 이 사람의 아내이고
그리고 시주이기 때문에 또한 자식이다. 그리고 내 일지가 유진 합까지 했으니 지인토는 무토의 홍염살이다. 이 사람은 이것을 뭐라 하면 종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라면 젖소 부인이 되고 남자라면 이것을 대물이다. 상당히 자기 끼가 좋고 여자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지인토는 여자 창고이고 재물 창고이기 때문에 대물, 하여간 그것이 뭔지는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시라. 엄청난 능력, 힘과 끼, 열정 대단하다고 그래요. 생기기도 잘 생기고 또한 술토가 2개가 있고 무토가 있으니 목소리가 산중에서 목소리를 내면은 목소리가 메아리가 치면서 중후하고 아름답고 좋듯이 이 산중에 아주 청하고 맑고 중후한 그 목소리로 나타난다. 신금 은쟁반, 이것을 은쟁반이라, 은쟁방을 크리스탈, 이 부분을 탱탱 치면은 아주 청아한 소리가 나죠. 이러한 청아한 소리가 나오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성우, 가수, 연예인들은 반드시 사주 명식에 술토가 있고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거나 경금이 있고 또는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거나 또는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거나 목소리가 정말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가수 이미자나 유명한 송도순 또는 성우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 좋은 아주 타고난다 그래요. 좋은 목소리가. 그래서 이 사주는 남진사주일 것이다 그래요. 아마 남진사주일 것이고 이 시주에 신유 이거 하나가 일평생 복록을 준다. 그래서 수월의 정기인 무토가 투출하여 비경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시상상관격이라 말하고 이 토기가 태양암으로 설기하는 시상상관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상관용 상관격이다. 인수 비거분이 최고 안 좋고 식상운과 재성운이 좋고 관성운은 인수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보면 무술월에 태어난 이 무술월은 이게 동료, 형제, 그런데 이 부분을 나훈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당주, 무진일주 당주는 남진이다. 병호, 정사, 임자, 개의 간지에서 자오, 해사는 지지정기와 다른 천간이 자하고 있으므로 체용이 다르게 작용하므로 병오의 정화가 오화의 정화가 투출했다면 정화로 격국을 잡고 또는 병화가 투출했다면 병화로 격국을 잡고 또는 병오월이라면 그대로 병화로 격국을 잡는다 그래요. 그러면 되겠다. 즉 자수의 본기는 계수이지만 천간에는 임수, 해수의 본기는 임수이지만 천간에는 계수. 이처럼 앉은 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병오월이라면 병화로 격을 잡고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다면 정화로 격국을 정하면 되겠다 그래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기해년 경호월 무인일주가 병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5월에 병화가 투출했고 무토일간이 되기 때문에 편인격이라고 격국을 정한다.
너무나 이 편인이 5월에 모든 힘을 차지했고 내 일지가 기신이 되어서 인오 합을 하고 술토까지 불러와서 이 진토를 진술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 인수가 세력을 잡으니 무토는 조토가 되어간다. 다만 다행인 것은 시지에 진토가 있어서 이 진토가 왕성한 화기를 화설생금해서 경금을 양생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토가 경금하고 근접하고 있어서 이 기토가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길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무토도 경금 옆에 근접해서 이 병화가 경금극하는 것을 병화생 무토, 무토생 경금, 그 다음에 이 병화생 진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힘은 비급으로 모이고 무기토는 두 형제가 합심해서 경금을 생하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 경금생 해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 경금과 해수가 가까워서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무토의 경금은 식신이고 이 해수는 편재가 된다. 그래서 식신생 편재라고 이름을 정해도 되겠고 또는 신강하기 때문에 신강의 설제격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러나 정상적인 5월의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편인용 제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편인용 식신생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편인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요. 대체로 내 일지가 인오합으로 화기세를 강화시키지만 인중에서 간목이 투출하지 않아서 반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인중에서 간목이 투출을 하지 않았지만 인중의 병화가 투출을 해서 인오합이 되었는데 이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병화와 경금과 근접하지 않아서 이 경금이 녹아서 샘물이 되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 대체로 남자 사주 이 정도만 되면 어디 가서나 재물이 풍족하고 살아가는데 일생지장이 없고 능수능란해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여자한테 자기 해줄 것,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해줘야 할 것 생일 꼭꼭 챙겨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의 모든 힘은 무토와 기토가 둘이서 경금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동료, 덕도 좋고 이 진토 한 글자가 화설, 생, 금 하기 때문에 시주 자식도 좋고 전체가 유복하게 일평생 살아가는 이것도 또한 이 정도만 되어도 부러운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오행 구조격이다. 초대운에서는 기사, 무진, 정묘, 병인까지는 큰 발복 성향이 안 일어나고 급진적으로 을축, 갑자, 개해대운에 상당히 큰 발복을 이루겠다 그래요. 여기에서 자수대운이 편인격을 충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진, 합이 되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자진을 이루고 큰 재물이 되는 상태이다 그래요. 상당히 이쁘다 그래요 사주가. 이미 사주에 대한 모든 설명은 다 했고,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개미년, 개미가 일지 묘고동주다. 정사월에 태어나서 이 정사월이 음착살, 고란살에 해당이 되는 정사월이기 때문에 무토일간으로서 이 어머니인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인격이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한 정화 모친의 외갓집이 가난한 집안의 소생인 어머니이다. 그러한 어머니의 외갓집 인연은 없기 때문에 자수성가 장남명으로 태어나는 상태이다. 내 일지가 시신이 되면은 좋은데 비록 정인격이라고 하지만 말만 정인격이고 사주에서는 귀신 세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썩 좋은 상태가 아닌데 내 처가 오중에서 정화가 투출이 되어서 말은 정인격이고 왜냐하면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귀신이다 그래요. 더구나 이 미토가 있어서 사오미 방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목분 화열로 내 직업 자식이 불에 타는 것과 같다. 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다만 좋은 것은 이 자식이 전혀 투출하지 않고 시주에서 신유, 그래서 이것을 상관인 정인격 상관 용신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나의 이 개수는 정제지만 개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개수 정제 아버지는 나를 낳고 그리고 일찍 단명하시는 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주 또한 연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찍 조혼하는 명식으로 개미로 와서 화기에 전부 다 증발이 되어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계가 막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증발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처인데 내 처와 일찍 사별할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대운에서 빨리 살펴야 되겠죠. 이 처와 사별을 할 것인가? 이 개수가 처인가? 신유, 용신이 처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처이고 신유는 이것이 용식이 되는데 이것이 또한 자식성으로 바뀐다 그래요. 이 부분이 용신이기 때문에 자식을 여기에서 대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운에서 10대, 20대, 30대가 갑인 대운이다. 갑인 대운에 인, 오, 술, 화구까지 이루고 인, 오, 합까지 하고 인사, 형살이 되기 때문에 화기가 태양한 화기가 이 개수가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30대 무렵에 결혼하고 내 처와 이별을 하거나 처가 사망한다. 그리고 내 인생 무대가 화기에서 완전히 극해버리기 때문에 신유가 보석이 깨어져 버린다. 그러면 내 인생 무대, 직장, 내 사업체 등등의 수많은 변화, 변동을 나타낸다. 본처와는 해로 못하고 그 다음 개축 대운부터 평안한 세월을 살게 된다. 이 개축 대운이 들어오면 개수라는 철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서 후반 인생 약 30년 대운 동안 돈을 벌어서 평안하게 후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나
병이 늘며 갑인대운에 아버지 죽고 내 처 문제가 생기고 재난 풍파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정인격 신강의 설제라고 한다. 자, 모든 통변은 말로서 다 했고 글을 안 읽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또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갑술년 을해월 계묘일주가 개축 백호시에 태어났다. 수많은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데 먼저 격국을 잡는다면 두 개의 개수가 있고 간목, 을목이 혼잡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묘 합을 했기 때문에 이 묘 중에 을목으로 격국을 잡을 것인가 간목으로 격국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해묘합은 반합이고 개수의 통근처이고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극히 신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격국을 잡는다면 이것은 을해로 왔고 묘목이 있기 때문에 딱히 간목으로 격국을 잡기도 그러하고 그러나 해 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상관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을목의 등락개갑을 당했기 때문에 상관격이라고도 하기 뭐하고 묘 중에 을목으로 투출했고 을해로 왔기 때문에 식신격이라고도 하기도 뭐하다. 또는 간목으로 상관격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다. 또는 혼잡 식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갑을목을 키워줘야 하는 병화 태양이 없고 그리고 토기와 수기를 연결하는 인수가 또한 없다. 그리고 갑을목이 술토를 파극시키고 축토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용신은 병화와 신금이 되어서 두 개를 같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도 문제가 없고 이 화운이 길하다 그래요. 약간은 힘이 벅차기 때문에 두 개의 혼잡 식상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격국을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잡는다면 극과 설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격국은 극설 교집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사주가 편고하고 반드시 해월에 태어나서 있어야 할 병화가 없고 그러면 이 병화는 나의 아버지이고 또는 병화는 나의 처가 되는데 아버지와 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지, 술토, 술중 정화를 나의 처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술중 정화가 아버지이고 또는 술중 정화가 처성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처성은 두 개의 개수가 완전히 파극시켜 버리기 때문에 술 중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파극을 시킨다고 해도 갑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주격을 극과 설기가 있다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주에서 미토 대운을 만나면 해묘미 목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목국은 되지 않는다. 미토는
묘고로 작용을 하면서 목기 묘고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내 인생 무대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축술 미 사명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관제구설 험난하다. 다만 사주에서 병자 정축 대운을 지나면 무인기묘 무난한 상태요. 경진신사이모 이 부분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원사주격 자체가 평고하기 때문에 큰 발복을 이루고 살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귀신에서 갑을 먹이 혼잡 투출하여 흉액이 발생하는 명식으로 인생 무대가 혼잡함으로 마음 정신까지 혼잡해서 이일 저일 계획성 없이 무계획으로 두서없이 덤벼들다가 실패하기 좋은 그러한 쪽이 되는데, 그래서 탁기가 많은 사주로 이러한 식상 혼잡, 인생 무대가 혼잡하면 이중인격자가 많으며 사기성도 강하고 또한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으로 쓸데없는 고집과 집착이 강하다 그래요. 자, 또 다른 명식을 살펴보시자고요. 참 사주가 탁하다고 그래요. 이 축월에 임자년 신축월 기후일주가 개유시에 태어나서 이 부분에서는 유유가 자영을 해서 묘목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유축 합이 되어서 묘목을 불러오지 못하고, 그러나 자축 합이 되기 때문에 또한 불러올 수도 있지만 불러오지는 못한다 그래요. 자축합, 유축합, 여기에서는 유유가 유축합을 해서 유축합이 더욱더 끈끈하다. 그래서 사화를 불러왔으면 좋겠는데 불러온다고 그래요. 사화를 불러온다. 그 이유는 신축월이기 때문에 신축월에 신금이 투출이 되었고 유축합을 하면서 신금이 사주의 주체가 되고 사화를 불러서 조우를 하니 참 다행이다 그래요. 이 기토 입장에서는 모든 세력이 일지유금으로 이 신금에 모이니 이것을 아우생합격이다 그래요. 다행이다. 이게 사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다행은 다행이다. 그래서 아우생화인데 이 사주가 너무 한랭 음습하고 사화 한 글자에 축월의 모든 기운들이 금수가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운 사주다. 그래서 내 앉은 자리 기토가 유금이라는 돌산에 앉아서 곡각평두, 곡각평두, 또 평두, 평두, 평두. 그러면은 사주 명시공국의 평두살이 6개이기 때문에 신금 촛대 위에 촛불을 키우고 활인성으로 많이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명식이다. 여기에서 아들 낳기는 어렵고 딸만 두셋을 낳는 그러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자궁이 너무나 차갑고 춥기 때문에 얼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이다. 아들 낳기는 힘들고 자칫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러한 사주가. 그래서 축월의 기토이지만 오음종세 무정이, 그래서 이 음가는 무정하고 정의가 없다. 그래서 아우생활을 따라간다 그래요. 이것을 격국으로 딱 따지면은
식신격이다. 축월의 신금이 투출이 되었으니 식신격이요. 축월의 계수가 투출이 되었으니 편재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축월이기 때문에 식신격이다. 그래서 기토가 신금을 내 자식을 따라간다. 그래서 아우생합격이다. 격국이 무엇인지만 살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이 사주는 신사년에 신묘월에 개해 일주가 기미시에 태어나서 해, 묘, 미를 이루고 월지가 묘목이기 때문에 해묘미 목국을 이룰 듯 하지만 간목이나 을목 수출이 없고 두 개의 신금이 목국을 반대하므로 유정한 합일 뿐이다. 진압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약간은 해묘 합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사화와 미토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강할 필요가 없고 목기도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고 여자 사주에서 기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묘목 중에 식신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한 사주에 두 개의 신금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 용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요 해수는 묘목한테 정신이 가고 이 개수는 그래도 통군처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천간 신금이 어떤데 통군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토가 기미로 간여지동으로 해서 와서 개수를 옆에서 극하기 때문에 신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용인격이라 하고 요 해묘 미에서 자식들 딸을 셋을 낳는 그러한 사주에 내 앉은 자리 묘월의 해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 앉아 있는 자궁이 춥다. 그러기 때문에 딸을 낳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계수에서 보면은 묘중을목, 미중을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딸을 낳는 사주에 해당이 되고 두 개의 신금은 딸들의 남편 그러니까 이 계수의 사유가 된다. 신양 용인으로 두 개의 신금이 설기하는 물, 산속에서 옹달샘이 내려오는 형상 그러면은 이러한 사주에서는 꽃, 분재, 난초 이러한 쪽 직업 계열이 되고 또한 여기 사화가 조우를 하고 미토에 온화한 땅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으면 상당히 큰 성공이 있을 그러한 사주로 이렇게 해, 묘, 미를 이루고 유정한 합이 되고 그 힘으로 해서 사화를 생하고 사중병화 태양이 있고 남편은 기, 미, 간여지동으로 이 남편이 이 미토의 암록성이고 또 이 기토는 사중병화 모친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자기의 인생 무대는 두 개의 신금이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은 해묘미 목국이 되고 이 묘목이 왕성하기 때문에 남편독 또한 있고 자식독도 있고 내 어머니 그리고 사이독도 무난한 상태의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는 무난하게 일생 평생 살아가는
사주에서 크게 무엇이 잘못된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쪽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상기인은 신금대운은 사신형합을 하는 운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병신합의 사신합으로 시어머니가 사망하는 운이고, 그리고 신금역마의 이동변동이 바쁘게 되는데 남편의 직업이 묘목을 극하는 운이므로 시비구설 직업 변동이 생기지만 용신 운이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한 그러한 상태이다. 이 당주는 꽃집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묘월에 해묘미 목국이 있고 신금과이가 둘이 있고 온화하게 보온재 속에 자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꽃집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대체로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팔자이다. 자, 오늘은 격국론, 격국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